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6개, 6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형서, 형초, 강동, 서량, 옹병, 하북인데요. 시즌5는 좀 특이하게 기존 서버가 어딜 갈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서버인데요. 1서버는 무조건 여기 형서, 형초, 강동 중에 하나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면 어디 있냐면 대진표가 있거든요. 이 대진표대로 이미 다 짜서 시작을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미 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검색해봐야 1600까지 늘어났네요. 1600. 네, 1600까지 늘어났네요. 원래 같은 경우는 1499에서 1499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맵을 만들었고요. 이제 관중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유미, 황백성, 삼진, 급현, 연진 같은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시즌은 이제 파괴된 성지라고 하거든요. 기존 레벨이 9레벨인데 이제 재건 소요 시간이 4일.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지금 부셔졌기 때문에 7렙인 거예요. 나중에 레벨업을 하면 바로 9레벨이 돼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대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지 레벨이 하락된 상태고 자원 버프 없는 상태고요. 4일 뒤에 먹고 나서 4일 뒤에는 복구가 돼서 9렙 성지로 바뀝니다. 최대한 지역주로 적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관문을 먹어놓는 게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관중이랑 강한이 있고 사이가 따로 없어요. 한마디로 10렙짜리 성지가 없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가 자 봤을 때 진영 랭킹이랑 공원 랭킹으로 이제 또 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조이, 소유, 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일심 협력. 진영이 성지를 점령하면 해당 진영의 모든 회원들이 10% 버프 효과를 획득합니다. 한마디로 1000원을 벌면 해당 진영의 모든 회원들이 10% 버프를 다 얻는다는 거죠. 점령한 성지가 적대 진영에게 함락되면 파괴 상태가 됩니다. 파괴 성지 레벨이 2단계 하락하지만 최저 4렙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네요. 그 다음 진용 재정비. 한강원 젠탈 전쟁 발바 완료 후 이거 폐업이죠. 폐업 완료 후 진용 재정비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지와 건물 레벨은 변동이 없지만 주성은 방책으로 변하고 시작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좀 특이한 시스템이네요. 포로를 벗어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진영보호라고 해서 진영보호 효과로 획객군이 진영 시작 지역에서 획득하는 약탈 및 전공 수익 20% 감소하고 진영 회원이 약탈당하는 자원을 감소합니다. 본인주에는 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본인주 협객으로 가지는 말고 상대주로 가서 약탈을 해라라는 시스템 같고요. 새로운 시스템이 동맹 비책이랑 계절 변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계절 변화가 있고 이제 동맹 비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릴게요. 자, 침략 대응. 진영이 같은 유저 간 전투에서는 전공과 경험치 획득할 수 없으며 공원치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규칙이죠. 다른 지역 내 범위 내에 이전 및 분선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즌4에 있던 거. 그리고 민심의 방향. 본 진영 범위 내에 성지에 재배치할 수 있으며 협객군은 어떤 성지에도 재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변했네요. 협객군이 원래 재배치가 가능했거든요. 재배치 못하게 했고 장수 45렙 이후 유저 전투를 통해서 전투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이건 똑같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거죠. 이번 시즌에는 랭킹 결산을 2번 진행을 합니다. 최종 승부의 결과에 따라 2회의 랭킹 보상이 결정되고 공훈 결산은 시즌 중 결산의 일부 반영이 된다네요. 아, 민실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그거예요. 산동이나 다음 시즌은 지역주에 민심이 생겼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민심이 더 높은 지형이 민심을 획득한다고 적혀있거든요. 시즌 4에는 중앙주에서는 민심을 획득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시즌 5에는 자원주에도 가능하게 변경을 했네요. 이거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사실 민심이라는 게 초반에만 유용했고 후반 가서는 아예 쓸모가 없었거든요. 이런 패치한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아래에 보시면 보험이 생겼어요. 보험. 이게 자 이제 시즌 5에는 총 4개의 계절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하시게 되면 입춘 해가지고 봄 특성을 가집니다. 이제 정찰 소요 기간이 마이너스 30초, 분전 소요 기간 마이너스 15%, 영지 수비공 교전 시 전사하는 병력 수 마이너스 5%, 단조 자원 소모가 10% 감소합니다. 이때는 영토를 확장하기에 적합하다고 적혀 있네요. 이럴 때는 확실히 개척용으로는 봄이 최고인 것 같고요. 자, 계절 한번 볼까요? 뭐 우수, 우수, 겸칩, 춘분, 청명, 고구 다 똑같아요. 여기 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다 봄이에요. 사실상 봄, 여름, 가을, 겨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름부터는 특성이 바뀝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대 재배치 속도가 빨라지고요. 15%나 그 다음에 장수 훈련을 획득하는 경험치 20% 장수 훈련 소요 시간 마이너스 10%. 이때는 아마 훈련 같은 걸로 최대한 레벨업을 해보라라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징병 자원 속도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부대 사기 소모 속도가 마이너스 10%, 교전 획득하는 전공이 5%입니다. 가을쯤에는 한번 싸워보라는 듯한 느낌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가을에는 교전하는 시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막루 건설 시간이 건설의 자원 소모가 20% 감소하네요. 주성 분성의 내구도가 25% 올라가고 아군 성지에서 교전 시 전사하는 병사 수가 15% 감소. 한마디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라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시즌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4계절이 돌아가는데 이걸 잘 이용해서 어떤 거를 육성을 할지 개척을 할지 정하셔야 됩니다.